교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지던 오후, 분필가루 날리는 칠판 앞에 서 있던 서지연은 국어책을 덮으며 마지막 수업을 마무리했다. 학생 하나가 가방을 들고 뛰쳐나가며 외쳤다. 선생님, 오늘 수업 진짜 재밌었어요. 순간 입가에 절로 미소가 번졌다. 조용히 말 잘 듣는 아이들, 매일 반복되는 수업이지만 그런 작은 순간이 이 일을 계속하게 만들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연은 늘 하던 대로 시장에 들러 장을 보고 밤늦게 들어올 남편을 위해 저녁을 준비했다. 남편 민석은 조용하고 성실한 공무원. 스킨스쿠버 동호회에서 만나 연애 끝에 결혼했을 때 지연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다. 그날 아침 민석이 무심히 던진 한마디가 지연의 하루를 바쁘게 만들었다. 이번 설에는 우리 집에서 모인대. 엄마가 이번엔 여기서 하자고 하셨어. 가방도 아직 벗지 않은 채 주방으로 들어선 지연은 머리를 질끈 묶고 부엌으로 향했다. 명절, 그 단어 하나로 시작된 전쟁이 벌어지는 시간이었다. 온종일 바삐 움직이며 음식을 하고 정리를 마치자 초인종이 울렸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와 함께 둘째 동서 유진, 셋째 동서 소연이 들어왔다. 반갑게 맞이하고 앉은 식탁엔 삼형제가 모여 도란도란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고기 굽는 냄새가 진동하고 시아버지의 건배사에 잔이 부딪히며 분위기는 무르익었다. 그런데 갑자기 유진이 말을 꺼냈다. 요즘 코인 진짜 장난 아니에요. 우리 회사 동료가 1,000만 원 넣었는데 지금 4천만 원 됐다니까요. 순간 시어머니의 눈이 반짝였다. 어머, 정말 그런 것도 있구나. 우리 둘째는 역시 빠르네.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속으론 한숨이 나왔지만 말없이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다 유진이 불쑥 물었다. 형님은 안 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냥 저축하는 게 더 마음 편해서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유진이 웃으며 말했다. 공무원분들은 역시 다르다니까. 너무 안전한 것만 찾으면 평생 작은 아파트에서 못 벗어나요. 분명 웃으며 한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미묘한 경멸을 지연은 느꼈다. 민석이 잠시 눈치를 봤지만 설 명절 자리에서 굳이 분위기를 깰 순 없었다. 식사가 끝나고 남자들은 거실로 나가고 여자들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했다. 그때 유진이 또 말했다. 어머니, 저 이번에 코인 계좌 만들었어요. 이번 기회에 퇴직금 조금 굴려보시죠. 그래 볼까? 나도 좀 배워야겠네. 지연은 여전히 조용히 그릇을 씻으며 물소리만 듣고 있었다. 이 작은 파동이 앞으로 어떤 변화를 몰고 올지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 주말 아침 지연은 핸드폰 알림 소리에 눈을 떴다. 시댁 단체 채팅방이 시끄럽게 울리고 있었다. 대박났어요. 코인으로 1억 벌었습니다. 시어머니 덕분이에요. 유진이 올린 셀카 사진엔 명품 매장에서 찍은 화려한 모습과 함께 큼직한 쇼핑백이 가득했다. 뒤이어 시어머니의 답장이 떴다. 우리 둘째 며느리 진짜 똑똑하구나. 나도 덕 좀 봤어. 지연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돌렸다. 남편 민석이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그 평범한 풍경 속에서 문득 자신만 혼자 남겨진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 주 시댁에서 식사 자리가 또 열렸다. 유진이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반짝이는 명품. 손목엔 눈이 부신 시계, 발끝엔 고가 브랜드 로고가 선명했다. 어머, 형님, 오늘 완전 연예인 같아요. 셋째 동서 소연이 감탄사를 내뱉었고 시어머니는 더 크게 웃었다. 그래, 우리 유진이는 이제 다르다니까. 집도 넓은 데로 옮기고 차도 수입차래. 영숙이 너도 유진이 좀 배워봐라. 아직도 저 선생 월급 붙들고 살기엔 너무 아깝지 않니? 영숙이. 처음이었다. 시어머니가 이름을 부르며 반말을 한 건. 지연은 잠시 굳었다. 민석이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시어머니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선생 월급이면 얼마나 되냐? 요즘은 차트가 교과서야. 지연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 순간이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설거지를 하며도 유진의 말은 이어졌다. 형님도 이제 해보세요. 애들 학비도 벌어야죠. 공무원 월급 모아서 언제 집 사시려고요? 지연은 조용히 민석을 바라봤다. 그도 손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우린 그냥 우리 방식대로 살게. 월급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으니까. 민석의 말에 거실은 짧은 침묵에 잠겼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래, 니들 방식대로 살라. 근데 언제쯤 넓은 집에서 살아볼 수 있을지 궁금하구나. 그 말은 마치 못을 박듯 가슴에 콱 박혔다. 지연은 식탁을 정리하다 말고 그대로 화장실로 향했다. 거울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우린 우리 방식대로. 그게 정말 괜찮은 걸까? 속에서 알 수 없는 씁쓸함이 차올랐다. 며칠 후 유진에게 전화가 왔다. 형님, 이번에 저희 집 이사했어요. 강남 쪽 100평대예요. 시간 되면 한번 오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 동안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그녀는 진심이었다. 이제는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 사람이 되어 있었다. 현관문이 열리자마자 유진의 화사한 웃음이 번졌다. 형님 오빠, 어서 와요. 집 구경시켜드릴게요. 거실로 들어서는 순간 지연은 말문이 막혔다. 통유리 너머로 한강이 내려다 보였고 벽지며 가구 하나하나에 고급스러움이 묻어났다.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랑 별반 다르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유진은 기세 좋게 안내했다. 저기는 제 드레스룸, 이쪽은 애들 방이에요. 유학 준비 중이라 공부방도 새로 꾸몄어요. 민준이 커피를 내오고 나자 잠시의 정적이 흘렀다. 그러더니 민준이 입을 열었다. 형수님. 사실 오늘 모신 건 좀 부탁드릴 게 있어서요. 지연은 직감적으로 불쾌함을 느꼈다. 유진이 말을 이어받았다. 형님, 저희 건물 하나 계약하려 하는데 자금이 조금 부족해서요. 공무원이시면 대출이 잘 되잖아요. 3천만 원만 대출 좀 받아주실 수 있을까요? 이자는 저희가 낼게요. 지연은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명품으로 치장한 사람이 남의 신용으로 대출을 요구하다니. 민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미안하지만 우리도 여유 없어. 집 대출 갚고 있어. 추가 대출은 무리야. 그 순간 유진의 표정이 확 바뀌었다. 눈빛은 싸늘하게 식었고 입꼬리는 비틀렸다. 공무원 신용이면 문제 없잖아요. 형님네는 그냥 푼돈 모으는 게 습관이신가 봐요. 지연의 얼굴이 붉어졌다. 모멸감. 그건 분명한 공격이었다. 그때 현관에서 비밀번호 소리가 났다. 시어머니였다. 어머, 다들 모였네. 분위기 왜 이래? 유진이 재빨리 시어머니에게 설명하자 시어머니의 시선이 곧장 지연을 향했다. 지연아, 내가 어쩌면 그럴 수 있니? 가족이 도움을 청하는데. 그 정도도 못 도와주는 사람이야? 이름을 불렀지만 존중은 없었다. 그 말에 지연은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희도 사정이 있어요. 남의 신용을 담보로 무리한 투자를 돕는 건 저흰 못하겠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답답하다, 답답해. 너무 소심하니까 인생이 그 모양이지. 그 말에 지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또렷이 말했다. 그 모양이라도 괜찮아요. 적어도 저흰 빚내서 사치하지 않거든요. 정적이 흘렀다. 유진이 비웃듯 끼어들었다. 형님, 꼭 선생님처럼 훈계하시네요.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기회를 놓치면 진짜 늦어요. 지연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기회라는 거 나중에 어떻게 변할지 지켜볼게요. 저흰 먼저 가볼게요. 민석도 그녀의 손을 잡고 따라 일어섰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한숨과 유진의 비웃음이 들렸지만 지연은 돌아보지 않았다. 집으로 향하는 차 안 말없이 서로의 손만 꼭 잡은 두 사람. 차창 밖 풍경은 스쳐 지나갔지만 가슴 속엔 끝내 지워지지 않을 상처가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아침 뉴스를 보던 지연은 순간 손을 멈췄다. 암호화폐 대폭락,
시장 패닉 비트코인 60% 폭락. 그 밑엔 주가 차트가 수직으로 꺾여 있었다. 숨을 들이쉬며 핸드폰을 들여다봤지만 시댁 단톡방은 며칠째 조용했다. 평소라면 유진의 명품 인증샷, 여행지 셀카가 도배되어 있어야 할 시간인데 저녁 무렵 민석이 퇴근하자마자 말없이 지연에게 핸드폰을 내밀었다. 어머니에게서 온 긴 메시지. 지연아, 민준이가 지금 많이 힘들어. 대출 이자도 못 맞게 생겼다. 집도 경매 들어간대. 지연은 주저앉듯 식탁 의자에 앉았다. 갑작스런 조용함 속에 감춰졌던 진실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며칠 후 초인종이 울렸다. 현관문을 열자 예상치 못한 얼굴들이 서 있었다. 시어머니 유진, 소연. 모두 얼굴이 헬쑥했고 복장은 평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수수했다. 거실에 앉은 세 사람은 말이 없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다. 지연아, 내가 잘못했어. 그때는 코인이라는 게 그렇게 될 줄 몰랐어. 내 퇴직금도 다 날렸어.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애써 눈을 돌렸지만 시어머니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유진도 시선을 떨군 채 입을 열었다. 형님, 죄송해요. 그땐 제가 너무 오만했어요. 지금은 목욕탕 청소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깨달았어요. 남편도 회사 그만두고 아직 재취업도 못하고 있어요. 소연 역시 말을 보탰다. 전세금도 다 날렸어요. 지금 친정에 얹혀 살고 있어요. 지연은 그들을 바라보며 물 한 잔을 건넸다. 예전 같았으면 가슴이 뻥 뚫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막상 눈앞에 초췌한 얼굴들을 보니 마음 한편이 아릿했다. 민석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머니, 동서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그 말에 유진이 눈을 번뜩이며 고개를 들었다. 정말 감사해요, 오빠. 사실 지금 당장 급하게 이자 막아야 할 돈이 있어요. 형님이 공무원이시니까 대출만 조금 받아주시면 돼요. 진짜 마지막이에요. 이번만 도와주시면. 지연은 유진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엔 간절함도 있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뻔뻔함도 스며 있었다. 입을 열려던 찰나 시어머니가 나직이 말했다. 지연아, 이번엔 정말 도와주면 안 될까? 내가 공무원이라 믿을 수 있잖니. 우리가 이번만 기회를 잡으면. 지연은 조용히 입을 닫고 다시 물컵을 들어 올렸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꺾였다. 지금이야말로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말들을 꺼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물컵을 내려놓은 지연은 천천히 거실을 둘러봤다. 고개를 숙인 시어머니, 한쪽에 앉아 애원하듯 바라보는 유진과 소연. 유진 씨, 지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그때 기억나요?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유진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선생 월급으론 평생 작은 집이나 살아야지. 그 푼돈 월급으로 애 유학은커녕 학원비도 못 낸다. 형님은 훈계질만 하니까 더 못 살아 보인다. 지연은 차분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그때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도 난 차마 당신한테 그 돈 오래 못 간다고는 못했어요. 왜냐면 당신이 결국 그 대가를 직접 겪게 될 걸 알았으니까요. 유진의 눈동자가 떨렸다. 형님, 그땐 제가 상황 판단을 잘 못해서. 아니요, 지연은 유진의 말을 잘랐다. 그땐 분명히 의도했어요. 저 무시하고 깎아내렸어요.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지연아, 그만하자. 다 지난 일이야. 우리가 잘못한 거 알아. 지연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어머니, 제가 시집와서 어머니 마음에 들고 싶어서 얼마나 애썼는지 아세요? 근데 돈 생기니까 제가 뭘 어떻게 했든 다 잊으셨죠? 제 이름도 부르지 않고 저를 지우고 살았잖아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입술이 부르르 떨렸다. 그런데 지금은 또 다시 저한테 와서 공무원이니까 믿을 수 있다고요? 지연은 웃음을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말 못할 분노가 담겨 있었다.
이 상황 참 아이러니하죠. 그때 무시하던 그 월급 덕에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거. 지연은 현관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말없이 따라가는 민석. 문 앞에서 지연은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저희는 도와드릴 수 없어요. 그때도 말했죠. 사람답게 산다는 건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지킬 걸 지키며 사는 거라고.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님, 애가 학교를 그만둘지도 몰라요, 제발요. 지연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미안하지만 그 아이도 언젠간 알게 될 거예요. 진짜 부자는 누구였는지를.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그 안의 공기까지 싸늘하게 식었다. 하지만 지연의 가슴 안엔 오히려 오래된 먼지 하나가 걷히는 기분이었다. 차에 타자마자 민석이 물었다. 괜찮아? 지연은 오래도록 참아온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응. 나 지금 정말 시원해. 문이 열리고 시어머니가 한 걸음에 들어왔다. 지연은 눈이 살짝 휘둥그레졌다. 그 뒤로 유진과 소연까지 들어서자 집안에 묘한 정적이 흘렀다. 지연아. 시어머니가 말을 잇기도 전에 거실 한복판에 무릎을 꿇었다. 내가 잘못했어. 내 말이 다 맞았어. 그때는 그 몇 푼에 눈이 멀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봤다. 지연은 말없이 그 모습을 바라봤다. 유진도 고개를 푹 숙인 채 입을 열었다. 형님 죄송해요. 그땐 형님이 답답해 보여서.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 답답한 길이 가장 바른 길이었어요. 소연도 따라 말했다. 전세 다 날리고 친정에서 지내요, 형님. 저도 진짜 부끄럽고 죄송해요. 지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은 차분했지만 그 눈빛엔 여전히 냉정한 결기가 남아있었다. 민석이 거실로 들어오자 분위기가 다시 조용해졌다. 시어머니가 입을 떼었다. 사실은 둘째네가 이번 달 이자도 막기 어려워서 혹시라도 대출을 조금만 도와줄 수 있을까 해서. 지연은 한 박자 쉬고 무릎 꿇은 시어머니를 향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지금 무릎 꿇으시는 건 돈 때문이세요? 시어머니가 흠칫했다. 그건 아니고 마음도 그렇고. 지연은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다. 진짜 마음이셨으면 그 돈 자랑하실 땐 왜 제 이름조차 부르지 않으셨어요? 유진이 고개를 들고 말했다. 형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번만 도와주세요. 아이가 학교를 그만둬야 할지도 몰라요. 지연은 조용히 웃었다. 싸늘하고 단호한 미소였다. 아, 그 아이가요? 그럼 그 아이가 나중에 자라서 우리 부모는 고모 무시하다 거지됐다는 걸 배우겠네요. 나쁘지 않네요. 교훈으로는 아주 강렬하니까요.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소연도 입을 다물었다. 지연은 의자에서 일어나 현관 쪽을 가리켰다. 죄송하지만 어머니. 이 집은 푼돈 월급으로 산 집이라 그런지 이런 부탁까지는 감당 못하겠네요. 시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지연아, 너 진짜 마음이 그렇게 차가운 애였니?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마지막 한마디를 날렸다. 아니요, 원래는 따뜻했죠. 근데 어머니가 그 따뜻함을 무시한 순간부터 식기 시작했어요. 문이 닫히는 순간 지연은 민석에게 물었다. 나 너무했어? 민석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딱 지금까지 참은 만큼만 했어. 지연은 조용히 웃었다. 그래도 진짜 시원하네. 봄바람이 불어오는 오후 현관 앞 우편함에서 지연은 두꺼운 봉투 하나를 꺼냈다. 대학교 합격 통지서. 그 순간 마음이 뭉클해졌다. 그동안 참아온 시간, 흔들리지 않고 쌓아온 믿음이 이 한 장 종이에 담겨 있었다. 민석아. 지연이 부엌으로 달려가 통지서를 내밀자 민석은 두 팔로 그녀를 안아들었다. 우리 해냈어, 지연아.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집에서 조촐한 파티를 열었다. 지연, 민석, 그리고 준호. 아들은 웃으며 말했다. 엄마, 아빠. 제가 해냈어요. 모두가 기뻐했지만 지연의 마음속에는 조용히, 아주 조용히 피어오르는 승리감이 있었다. 며칠 뒤
지연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이번 주에 식사 같이 하실래요? 준호 합격했어요. 그날 저녁 시어머니와 유진, 소연, 민준, 민우까지 지연의 집에 모두 모였다. 조용한 식탁 위에 놓인 수육과 미역국, 예전처럼 화려하진 않았지만 분위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우리 준호가 이렇게 잘 커서 대학까지 갔구나. 지연아, 내가 잘 키웠다. 정말 대단하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지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유진은 고개를 들지 못하다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형님, 저희는 아직 거기서 못 벗어났어요. 그날 이후로 매일이 빚 갚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더 느껴져요. 형님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지연은 미소 지었다.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그냥 할 수 있는 만큼만 포기하지 않았을 뿐이죠. 식사가 끝난 뒤 모두가 거실로 모였다. 준호가 조심스레 두꺼운 파일 하나를 꺼냈다. 할머니, 작은 아버지들, 이거 제가 대학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예요. 모두가 고개를 돌렸다. 우리 가족 이야기를 썼어요. 남들이 보기엔 평범할 수 있지만 진짜 부자와 진짜 성공이 뭔지 저는 알 수 있었거든요. 그 순간 방 안은 조용해졌고 시어머니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그때 우리가 했던 말들 다 기억에 남았니? 지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 남았어요. 하지만 그래서 지금이 더 소중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말했다. 지연아, 내가 우리 집의 중심이었어. 우린 그걸 너무 늦게 알아봤구나. 민석은 조용히 지연의 손을 잡았다. 이제는 다 알잖아. 돈보다 무서운 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그날 밤 모두가 돌아간 뒤 지연은 베란다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봤다. 작은 월급, 소박한 집,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자존감과 품격은 어떤 재벌의 펜트하우스보다 빛났다. 민석이 따뜻한 차 2잔을 들고 다가와 말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진짜 이긴 거야. 지연은 웃으며 대답했다. 이겼다기보다 끝까지 나답게 살았을 뿐이야. 그게 진짜 이기는 거잖아. 준호가 싱가포르 인턴십을 준비하며 짐을 싸던 날, 지연은 창밖을 보며 조용히 커피를 마셨다. 엄마, 나 다녀올게요. 아들이 배낭을 메고 웃으며 인사했다. 순간 지연의 눈가에 물기가 고였다. 내가 지켜온 모든 선택들이 지금 이렇게 자라주는 아이 안에 다 담겨 있구나. 그날 저녁 민석이 식탁에 앉으며 말했다. 어머니한테 연락 왔어. 둘째는 아직 일하면서도 계속 빚 갚고 있고 셋째는 아직 취직 못했대. 지연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그건 그들의 몫이니까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왔다. 지연아, 이번 주에 시간이 되면 나랑 둘이만 잠깐 볼 수 있을까? 지연은 잠시 고민했다가 정중히 말했다. 어머니,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준호 준비도 있고 저도 학기 초라 바빠서요. 전화를 끊은 뒤 민석이 물었다. 괜찮아? 지연은 웃었다. 응. 예전엔 그래도 가족인데라는 생각에 자꾸 흔들렸는데 이젠 안 그래도 되겠다는 걸 알겠어. 한 달 뒤 지연과 민석은 조용히 새 집으로 이사했다. 더 넓고 더 햇살 좋은 집이었다. 이 집, 푼돈 월급으로 산 집이에요. 지연은 벽에 기대어 민석에게 장난처럼 말했다. 민석은 웃으며 대답했다. 그 푼돈이 결국 우리 아들을 해외로 보내고 우릴 여기까지 데려왔네. 시댁 식구들과의 관계는 이따금 문자 몇 번으로 이어지는 정도였다. 도움 요청은 더 이상 오지 않았다. 그들도 이제야 이 사람은 안 흔들리는구나 하고 깨달은 것 같았다. 하루는 유진에게 문자 한 통이 왔다. 형님, 저 지금도 일하면서 조금씩 갚고 있어요. 저희가 너무 오만했어요. 아직도 생각나요, 형님이 했던 말들. 그땐 듣기 싫었는데 지금은 맞았다는 걸 알아요. 지연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그 대신 핸드폰을 내려놓고 베란다에서 노을을 바라봤다. 조용하고 따뜻하고
흔들림 없는 풍경. 그게 그녀가 지켜낸 삶이었다. 민석이 뒤에서 말했다. 당신 복수 안 했는데 이상하게 통쾌하지 않아? 지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내가 무너졌으면 후회했을 거야. 근데 지금은 내가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게 제일 시원해. 거실벽에 붙은 아들 대학 합격증, 창밖으로 보이는 노을, 그리고 집안 가득 퍼진 평온한 공기. 지연은 오늘도 말없이 단단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 자체로 충분한 복수, 그리고 진짜 승자의 방식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